라는 게 발생을 하세요. 그런데 무해지는 뭐냐면 내가 10년, 30년 납, 20년 납 동안에 납입을 하는 동안에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이 없어요. 그 대신 보험료는 20-30%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신 거예요.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거냐면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메인 보험 하나 있으셔야 돼요. 차 없이 집 없이 차 사는 거하고 집이 있고 차가 사는 건 천지 차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얘를 뭘로 잠깐만 나 갑자기 딴 생각하다 까먹었어. 치매는 아니라고 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심히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나 뭔 얘기했지? 메인 보험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고객님들마다 메인 보험이 있어야 돼. 그 메인 보험은요, 가격 금액이 큰지 작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한 메인 보험은 하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흔들리면 안 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메인 보험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메인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무해지가 조금 버거우실 수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뭐 진단비 일반 해지로 해서 필요한 것만 살붙이기식으로 가져가시는 거고, 그런데 메인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비싸게 가져갈 필요가 없으시죠? 그런 분들은 저렴하게 무해지로 가져가시는 게 방법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일반 플랜 대비 환급률이 높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무해지기 때문에 없죠. 근데 납입이 끝나는 순간부터 일반 해지보다 훨씬 높은 환급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서 그대로 유지를 하실 경우에는 내가 더 큰 환급률로 활용을 해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세요. 그리고 무해지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담보 삭제, 해지가 아닌 담보를 삭제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 담보를 삭제할 경우에는 그 담보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건 관리를 해보시고 컨설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해지가 답은 아니세요. 그때 당시에 가장 그때까지만 열려있던 담보들이 있고요. 그때만 있었던 담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살려놓을 건 살려놓으시고 필요 없는 건 담보 삭제를 해서 유지를 하시는 게 더 이득이시잖아요. 그래서 무해지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유지하는 가운데 더 좋은 게 생겼어. 그럼 해지가 아니고 어떻게? 담보 삭제를 해서 다른 것들을 유지할 수 있게끔 가져가 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시겠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무해지에 대한 리스크를 그걸로 조금 화법을 써서 바꿔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게 바로 무해지이세요. 그리고 저희 삼행플랜은 납입면제 사유가 있으세요. 3대 진단,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 납입면제이세요. 옛날처럼 뇌출혈이 아니고 뇌경색만 와도 납입면제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시고요. 마지막에 또 있어요. 뭐? 말기질환들, 간, 폐, 신장에 관련된 말기질환에 대해서는 납입면제를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저희 당뇨병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럼 가끔 그런 말씀 하세요. 당뇨 진단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희? 있어요. 당뇨 진단비가 있는데 저희 무해지로 가면 당뇨 진단비가 없어요. 무해지는 일반 해지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해지로 당뇨 진단비까지 가져가려니까 보험료가 너무 비싸. 그래서 무해지를 가져갈 건데 이 무해지로 가져가려니 당뇨 진단비가 안 돼요. 그럼 뭘로 컨설팅 하세요? 당뇨 걸리시는 분들은 진단도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무서워요? 후유장애가 무서우세요. 그 후유장애가 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발괴사부터 오게 되고 눈, 시력부터 오게 되고 나중에 신장까지 망가지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당뇨부들은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수술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술비 위주로 당뇨 진단비 말씀하시는데 일반 해주는 너무 비싸다 하면 수술비로 목적을 가져오시면 되시고요. 당뇨에 걸리시면 결국은 어디가 망가지냐면 신장이 망가지게 되어 있으세요. 나중에는. 그러면 여기 우리 말기 신부전이 있으시죠. 그럼 납입 면제될 확률이 일반인들보다는 좀 높다라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네이버에 가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게 되시면 같은 사람은 만약에 내가 그걸 모르고 갔어. 아 진단비 없어? 있지. 일반으로 했어. 비싸. 못하겠는데? 그러면 뭐 무해지는 없긴 한데 알겠어. 이러고 오게 되지? 않을 수 있죠. 내가 아는 만큼 설명을 하고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고혈압은 뭐? 심혈관 질환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서 요 납입면제, 말기 간, 신, 폐에 대한 납입면제가 되는 것도 저희 상품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후유장애 80% 이상일 경우에도 납입면제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제가 설계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설계화면으로 바로 가서 설계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상품 선택 화면에 가시게 되시면 저희 쪽에 이렇게 상품이 있으세요. 저희 그러면 표준체는 차맹풀밖에 없어요? 차백이라고 있어요. 말이 조금 센데 처음 약속 100세까지라고 있으세요. 이것도 표준체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갱신까지 있는데 요게 사실은 차맹풀에는 옛날에 20년 갱신까지밖에 없어가지고 30년 갱신을 하려고 그러면 처음 약속 100세로 가셨어야 됐는데 지금은 30년 갱신이 있으셔가지고 그쵸? 지금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처음 약속 100세가 저희 쪽에 있으세요. 그래서 우선은 참 좋은 행복 플러스로 저희가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간편으로 해서 할게요. 78031 본인 거 생년월일 치고 들어가셔도 돼요. 자, 구분해 보면 세만기하고 갱신형이 있으세요. 세만기는 뭐예요? 100세, 90세, 80세까지 내가 20년, 30년 냈고 끝까지 보장을 받아보는 거. 갱신형은 뭐예요? 20년, 10년, 30년 해서 그 시점에 따라서 보험료가 손해율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작 필요한 5, 60대 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겠죠.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게 바로 갱신형이세요. 그러면 저희는 세만기를 기본으로 해서 먼저 설계를 해볼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해지환급금은 일반 해지부터 무해지까지 있으세요. 일반 해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해지. 2, 3년 후부터는 조금씩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거. 그런데 저희가 무해지 완납부 100%, 무해지 납입후 5% 이런 거 싹 없어졌죠. 그래서 딱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요게 보시면 저해지 납입중 50%, 납입후 100%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무해지 납입중 0%에서 납입후 50% 있어요. 보험료는 뭐가 제일 저렴할까요? 그렇지. 맨 밑에 있는 게 제일 저렴하는데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요거 저해지 납입중 50%, 납입후 100% 있으세요. 이거는 일반 해지보다 저렴할까요? 비쌀까요? 비싸. 일반 해지보다 저렴해요. 그런데 장점이 뭐예요? 해지해도 해지환급금이 똑같이 일반 해지처럼 발생을 해요. 단지 그 초기에 초반에는 일반 해지보다는 적게 환급금이 발생을 하지만 나중에 뒤로 갈수록은 일반 해지보다 더 크게 해지환급금이 발생을 해요. 그럼 납입부 100% 없어져서 붙이면 어떻게 우리 못 팔아요? 이게 아니라 그 리스크에 대한 거를 이게 커버를 해준 거죠. 그렇지만 일반 해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셔서 무해지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저해지로 가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해지 전기간이라고 있으세요. 이거는 뭐냐면 갱신형처럼 100세까지 죽을 때까지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현재 손해율로 인한 보험료가 결정이 되시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그 보험료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갱신형을 원하시는 분들은 뭘로? 전기간으로 차라리 해주시는 게 더 이득이시겠지. 왜? 현재 10만 원하고 20년 후에 10만 원, 30년 후에 10만 원 화폐 가치가 달라요. 그때 가서는 오히려 저렴한 보험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쵸? 하지만 담보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 장점이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갱신은 10년, 20년 후에 내가 올랐을 때 보험료가 훅 뛰어버려. 정말 필요한 50대 후반 중반대 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유지 못해요. 그럼 해지해. 그쵸?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려고 해. 그런데 그때는 뭐 5천 들어갔던 게 지금은 3천밖에 안 들어간다든지 3천밖에 안 들어가지면서 보험료는 비싸진다는 단점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혹시 갱신형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기간으로 가져가 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세요. 그리고 갱신형이 다 나쁘고 싫으냐? 그건 아니세요. 50대 후반으로 가서 만약에 30년 갱신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갱신 시점이 80대가 넘는 거 한 여자 남자 조금 다르긴 하던데 그래도 조금 평균적으로 보면 한 84세, 5세 그때 갱신이 되면요. 갱신이 돼도 큰 폭으로 안 오르세요. 그리고 반대로 그 보험료가 오히려 다운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50세 후반, 60세인데 세만기 그렇게 가지 않으셔도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해서 저희는 지금 저해지 납입금 5%로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납입면제는 미적용과 적용이 있어요. 적용을 하셔야지 납입면제 대상이 되시면 보험료는 내지 않고 100세까지 끝까지 보장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판매 플랜은 무조건 뭐? 6월. 요즘은 금이 좋다니까 6월로 무조건 들어가 주시고, 간편이라서 급수를 먼저 설정을 하고 판매 플랜을 골라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운전한다 아니면 비운전자 체크해 주시면 되시는 거고, 납입 방법은 월납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만기가 80세부터 100세까지 있으시고 20년, 25년, 30년 납으로 되어 있으신데, 저 오다가 아침에 라디오 들으니까 보험 그 라디오 선전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들은 15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설계사님 이게 가능할까요? 이러면서 현대 라디오 방송이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150세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요즘은 100세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납입면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납입면제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끝까지 보장을 받아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 나이 30에 20년 안에 납입면제 될 확률이 클까요? 30년 안에 납입면제 될 확률이 더 클까요? 30년 안에 납입면제 될 확률이 훨씬 크시죠. 그래서 굳이 납입면제가 있는데 짧게 비싸게 가져갈 필요가 없고, 납입면제 사항이 좋다 그러면 길게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게 더 이득이 되실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크신 분들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0년 납으로 기본 정보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담보들이 나오세요. 자, 설계를 하실 때 가장 힘드신 게 어떤 담보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가 제일 어려우시잖아요. 자, 설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아파요. 암에 걸렸어요. 그럼 뭐예요? 죽거나 살겠지. 죽을 수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사망보험금이에요. 아이고 근데 운 좋게 살았네요. 그런데 위를 반 이상이나 절제를 했어. 뭐가 와요? 후유장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진단비 후유장애 들어가시죠. 후유장애까지 띡 하고 걸렸네요. 후유장애 걸리면 저희 뭐해요? 수술하게 되시죠. 수술비 필요하실 거예요. 수술하려면 저희 뭐 해야 돼요? 입원하셔야 되죠. 일당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 나왔네요. 그런데 한 1, 2년 동안 일하지 못해요. 그랬더니 가스비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건강한 음식도 먹어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해요? 진단비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 후유장애, 수술비, 일당, 진단비가 메인 그냥 기본 담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설계하시기가 훨씬 편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상해 질병으로 나뉘어서 다 똑같은 방법으로 담보만 골라주시는 것도 성공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그쵸? 그래서 코치님들한테 가실 때는 내가 누군가 거를 설계를 하고 싶어. 그럼 아직 분석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럴 땐 어떻게? 그 담보만 골라서 금액 조정하지 마시고 담보만 골라서 가져가시고 피드백을 받으시는 게 훨씬 내 설계가 빨리 늘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는 건데 지금부터 한번 하는 거 볼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항상 말씀드렸어요. 필수 담보는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꼭 가져가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가입 금액을 줄이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지금은 줄이지 않고 가보도록 할 거예요. 더 좋은 건 이 위에 이렇게 섹션이 따로 나뉘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헷갈리고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 그럴 땐 섹션별로 들어가서 설계를 해보시는 연습을 하셔도 좋으세요. 그러면 내가 먼저 뭐예요? 죽을 수 있대요. 뭐? 사망보험금 들어가시죠. 사망보험금에는 질병 사망하고 상해 사망이 가장 범위가 넓은 거예요. 앞에 뭐가 붙으면 뭐예요? 단서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일반 질병, 상해 사망이 있으면 그 보장 범위가 훨씬 넓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죽을 수 있고 다쳐서 죽으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질환 사망 추가 보장이라고 있으세요.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망을 할 경우 이 세 가지 이유로 사망을 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2배로 나오시고요.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사에서 혹시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즈가 있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럼 저희 사망으로 들어가시면 이거 질병사망 요거랑 요거를 복층으로 설계를 하게 되시면 진단비도 받아보시고 사망비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요렇게도 그래 사망은 그래 생명으로 가 이러는 것보다 한 번은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세요.
그래서 이 사망보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망 니즈 있으세요? 미진 PD님 사망보험금 니즈 있으세요? 없지. 나 죽어가지고 누구 좋을 일 시키려고. 그쵸? 그런데 이 사망보험금은요, 자녀 기준으로 해서 넣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특히 가장분들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 그것도 또한 조금 위험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사망을 뺀다기보다는 고객님의 사망 니즈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 사망보험금은 제 딸이 이제 9살, 이제 10살 됐네요. 그러면 질병 사망을 여기다 1억 넣어볼까요? 그러면 49,000원 나와요. 질병 사망만. 그럼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시죠. 그런데 제 딸이 몇 살이냐면 지금 10살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 20년 만기로 가져가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성인이 되면 사실은 얘 30 정도 되면요. 내가 이거 안 남겨줘도 지가 돈 벌어먹고 살 수 있어. 길가에 나앉진 않으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독립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사망보험금을 필요하시다는 분들은 너무 몰아서 비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 복층 설계로 해서 가져가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나 여기에다가 7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돋보기 있으세요. 이거 이렇게 누를 거예요. 그리고 80세 만기로 3천 넣을 거예요. 나 죽으면 장례하라고 80세 만기로 해서 3천은 넣어주시고 20년 만기로 7천 넣어주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1억 한도 내에서 내 사망보험금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는 어떻게 내 장례비 정도 3천만 원만 남겨놓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망의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애 주기를 가지고 설계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건데 우선 우리는 기본 설계할 거기 때문에 1,000만 원만 넣어볼게요. 그리고 상해 사망 1억 기준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사망 넣었어요. 아이고 다행히 안 죽고 살았네요. 그래서 뭐가? 장애담보 들어가실 수 있으신 거예요. 요즘은 진짜 웬만해서는 안 죽죠. 웬만해서 안 죽는 시대가 돼서 요즘은 뭐가? 생애담보가 더 중요해졌어요. 생존담보가. 그 중에서도 후유장애라든지 간병이라든지 치매에 관련된 것들이 훨씬 많아지셨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질병 후유장애도 엄청 많고 상해 후유장애도 엄청 많은데 가장 넓은 범위는 뭐냐면 3에서 100%. 3에서 100% 질병 후유장애를 질병 상해로 나뉘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상해는 뭐예요? 다쳐서. 질병은 아파서 오는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을 가입금액 한도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병 후유장애는 최고 어디까지 보장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치매까지 보장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세요. 그러면 손해사상자들이 뭘로 돈 벌어요? 후유장애로 돈 벌죠. 그래서 뭘 갖고 싸우냐면 디스크 걸렸을 때 이게 상해냐 질병이냐 가지고 많이 싸워요. 근데 보통은 뭐예요? 질병이 많아. 기왕증으로 인한. 그러면 질병 후유장애 들어갔으면 우리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여자분들 뭐예요? 애 낳고 이렇게 열심히 돈 벌다 보니까 인공관절 많이 심죠? 한쪽 다리에 20%씩 나와요. 그럼 3천이면 얼마예요? 20%니까 600만 원 받을 수 있어. 3이 600. 그러면 이쪽 다리인데 또 이쪽 다리 또 있어. 그럼 추가로 또 600 받아볼 수 있으세요. 질병 후유장애 소멸 사유는 뭐냐면 사망이에요. 죽어야지 없어져. 죽기 전에는 계속해서 부위별로 정해진 한도만큼 추가 지급되면서 끝까지 보장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게 이 질병 후유장애의 장점이세요. 특히 질병 후유장애는 뭐냐면 암에 걸렸어요. 진단받았어요. 진단비 받으시죠. 진단비 한 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소멸돼요. 없어지잖아. 그런데 이 질병 후유장애는 소멸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위암에 걸렸어요. 위 3분의 2 절제했네요. 진단비 받았죠. 그럼 또 어디서? 질병 후유장애에서 50%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재진단을 또 받았어. 폐로 왔네. 내 폐 수술해서 뭐 이식을 했다거나 뭐 했어. 그러면 또 질병 후유장애에서 암 진단비는 없지만 또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질병 후유장애 초반에 나왔을 때 엄청 이슈여가지고 질병 후유장애만 가지고 팔았었어요. 100세 만기로. 그러다 보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워낙 범위가 넓고 많이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경미한 것부터 다. 아이들은 척추측만증까지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질병 후유장애는 기본 만기를 80세로 설계를 해요. 그러면 코치님 80세 이후에 치매가 더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이 80세 넘어서 오는 후유장애는 대부분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치매, 요양 이런 상태가 되실 수 있으세요. 그런 것들은 목적보험으로 해서 따로 빼서 간병치매로 가져가시는 게 더 이득이세요.
왜냐면 저희가 41세가 넘으면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가져요. 2천만 원 가지고 경증했을 때 한 10%, 20% 받으려고 하면 200만 원이거든요. 의미 없죠. 그냥 500만 원 띡 하고 받아가는 게 더 이득이시란 말이야. 그때 가서 화폐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 넓은 금액으로 보장폭이 크게 따로 목적보험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이득이세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80세 저희가 보험에서 가장 위험 시기가 50부터 80까지거든요. 그때는 빵빵하게 준비를 해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80세까지는 이렇게 넣어가시고 80 이후로 간병이나 치매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따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걸 설명을 하셔가지고 오케이 나는 간병 치매 따로 안 하고 100세까지 할 거야. 그러면 100세까지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시그니처 담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만의 담보. 다른 거 설명 다 필요 없고요. 질병후유장애 하나 하게 되면 질병후유장이 그거 가져가려고 암 따라오고 수술비 따라오고 뇌혈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도 깊게 파서 나만의 담보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내 영업 방법 중에 하나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건 다쳐서 오는 후유장애. 다쳐서 오는 거. 아파서 오는 것보다 다쳐서 오는 것도 많죠. 스키 타고 가다가 군대 가서 후유장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엄청 많아요. 요거는 질병 후유장애 받아 보장 범위가 더 커요. 1억 한도 내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시면 1억 한도 내에서 다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게 뭐 크게 큰 질병후유장애 죽기 전인가? 그거 아니에요. 질병후유장애 상해에서 예를 들어서 무릎이 골절 났어. 그럼 분쇄골절 나잖아요. 지글지글 된단 말이야. 그거 평평하게 까서 철심 박았어요. 그러면 요게 다리 길이 차이가 1cm 나면 내 인생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5%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 것처럼 알면 아는 만큼 받아가는 게 이 후유장애이세요. 그래서 내가 조금 어디 다쳤을 때 손해배상사 쓰면 여기에서 엄청 땡겨다가 받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후유장애 들어가셨어요. 후유장애 들어갈 만큼 아팠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수술비 여기 있으시죠? 수술비는 어떻게 들어가져요? 질병상해로 들어가져요. 여기에서 제일 범위가 넓은 게 뭐예요? 질병수술비예요. 가입 금액은 작지만 범위가 제일 넓은 건 질병수술비예요. 가지수가 제일 많은 거. 그래서 질병수술비 매회 지급이에요. 위에 보시면 동일 질병당 1회 지급이라고 있으세요. 이건 뭐냐면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시면 365일, 1년이 지나야지 새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1년 이내 수술하면 받으실 수가 없게 되시는 거지만 이 매회 지급은 할 때마다 회당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가슴, 유방에 관련된 수술이라든지 몇 가지 수술은 면책 기간이 2달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60일 이내에 재수술 같은 부위에 할 확률은 조금 적으시죠. 그래서 매회 지급으로 가져가시는 게 보장 범위가 크고 항문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왕절개 이런 부분들은 나가요 안 나가요? 저희 실손에서 안 나가죠. 근데 이 매회 지급은 항문 질환이라든지 제왕절개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요실금이라든지 다 보장 받아보실 수 있어서 보장 범위가 일반 동일질병당 1회보다 범위가 넓으세요. 그럼 요거 지금 없어진다고 했대요. 아직 말이 없는데 2주차까지밖에 열어놓는다고 안 했었거든요. 그러면 딸을 가지고 있는 고객님들은 없어지기 전에 해놓으시면 좋겠죠. 아이러브에도 많이 들어가 외외 있으시죠. 그 다음에 이거 다음으로 가지수가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질병 1호종 수술비이세요. 이거는 1종에서 5종까지 수술비가 있으세요. 1종부터 5종까지 수술비가 있으신데요. 이 1호종 수술비에 악성신생물에 대한 수술비가 있으세요. 그게 곧 암수술비이세요. 그런데 질병수술비에서도 암수술비는요. 매회 지급이 있고 동일질병당 1회 지급에 따라서 조금 다르시다는 거 알고 설계 진행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가끔 암수술비 된다고 암수술비 안 넣고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질병 1호종에서 암수술비 된다고. 그런데 가입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으세요. 저희 최고 400까지밖에 안 되시죠. 그런데 이 암수술은 비관혈이냐 관혈이냐 제자리암이냐에 따라서 가입 금액이 3종이 될 수도 있고 5종이 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대로 알고 진행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된 부분 있으세요. 요실금 제왕절개 치료 치액 근본 수술 악성신생물에 관련된 요거 있죠. 이거는 매회 지급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일반 동일질병당 1회 그거 말고. 그래서 이거 뭐 추가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이거는 제가 따로 뽑아서 한 장 나눠 드릴 건데 매회가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우선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술비 들어가시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질병수술비 매회라든지 1호종 수술비는 관혈 비관혈 구분이 있어요.
피가 보이는 수술이냐 시술이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거나 없거나 종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요 밑에 보시면 저희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106대 질병 수술비이세요. 이거는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 다 보장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서 보험에서 말하는 수술은 무슨 수술이에요? 피가 보이는 째고 하는 수술이었는데 점점 시술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타사 같은 경우는 이미 손해율이 커져서 시술은 뭐 50%만 보장을 받는다든지 감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저희는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 106대 한에서는 정액으로 매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 없어질지 몰라. 이게 작년 말부터 없어지네 막 이랬는데 아직까지 꿋꿋이 살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을 때 챙겨가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질병수술비는 기본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왜 이거 동일질병당 1회로 넣으셨어요? 라고 했죠. 만약에 지금 매회가 있을 때는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힘드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동일질병수술비가 매회 들어가면 동일질병당 1회 1호종 들어가고 106대 들어가는 게 그나마 제일. 보험료는 쌈박하게, 보장은 넓게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험 수술비에 대한 니즈가 있으시고 보험료 괜찮으시면 당연히 뭐가 좋아요? 1호종 매회로 넣어주시는 게 훨씬 좋으시겠죠? 그래서 수술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질병 수술비 말고 질병에 대해서는 가장 큰 3대 진단이 있어요. 암, 뇌, 심이 있으시죠? 그거에 대한 수술비는 추가로 준비하실 거예요. 그러면 암 수술비 들어가시는데 간혹 여기에 보면 1회 지급이라고 있으세요. 요거 잘못 누르면 암 수술비 한 번밖에 안 나오시는 거세요. 그래서 암 수술비 유사암 제외로 해서 매회 보장 받아보실 수 있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진단비가 더 중요했고 사망보험금이 더 중요했어요. 아프면 죽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프면서 오래 살면서 어떻게 돼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존 치료를 엄청 많이 해요. 그 생존 치료 중에 하나가 수술비에 해당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진단비 위주로 가져가셨던 분들은 수술비만 따로 플랜을 짜서 한참 많이 가져가셨었어요. 그래서 진단비는 한 번 받으면 소멸이지만 수술비는 할 때마다 회당 받으시죠. 그럼 수술을 하면 또 어디서 나와요? 실손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수술비를 재진단금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옛날에는 수술비 받으면 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받았지만 저희 복층으로 설계하면 수술비만 3천, 4천, 5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일반 진단비보다 수술비가 더 크게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셔서 수술비에 대한 니즈를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으시겠죠. 암 수술했네요. 그리고 중요한 진단 또 뭐 있어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또 뭐 들어가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들어가 주실 수 있으세요. 암내심 수술비 들어갔고 질병 수술비 들어갔으면 질병에 관련된 웬만한 수술은 들어가신 거예요. 기본. 그 다음에 쭉 이제 다칠 수 있잖아요. 뭐 들어가요? 상해 수술비 들어가요. 아래쪽이 상해 부분이세요. 상해 수술비 다쳐서 하는 수술 보장 받아보실 수 있는 상해 수술비 들어가실 거고요. 개두, 개흉, 개복처럼 째고 하는 좀 큰 수술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장 받아보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개두 수술을 했어. 이렇게 들어가면 상해 수술비 얼마 받아요? 1,700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회 지급이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없어지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상해 흉터 복원 수술비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흉터가 생겨서 다쳐가지고 근데 미용 목적이 아닌 기능상의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질병 후유장애 추상 못생김도 흉터 이런 것도 질병 후유장애로 들어가져요. 그래서 지점장님이 저한테 처음에 이거 교육해 주셨을 때 저는 후유장애가 없다고 막 이러면서 농담으로 막 했었거든요. 어쨌건 상해 흉터 복원 수술비 이거는 뭐냐면 센치당 7만 원씩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얼굴은 센치당 14만 원이시고요. 유효는 3cm 이상부터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선택. 하면 암내심 수술비 들어가졌고요. 상해 수술비 들어가졌고요. 사망 후유장애 들어가졌어요. 그 다음에 뭐 들어갈까요? 수술했으니까 뭐 해? 입원하셔야 되죠. 1당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1당은 엄청 많아요. 뇌혈관 질환 입원 1당, 허혈성, 암 직접 치료 입원 1당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기본 1당은 질병 입원 1당하고 상해 입원 1당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질병 입원 1당 181한도, 상해 입원 1당 181한도가 제일 좋으신데요. 보험료 쪽으로 조금 줄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질병 입원 1당은 11한도로 해주셔도 되세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일반 입원 일수가 3.5일 정도 되신대요. 그러면 요즘에는 병실도 부족하고 뭣도 하다 보니까 암도
2박 3일 후엔 퇴원해서 통원 치료 받는 시대가 되셨죠. 그러다 보니 일단 180일한도 제 나이에 가져가시면 16,000원, 17,000원 나오거든요. 2만 원 가져가려고. 그러면 비용 대비 그렇게 효율성이 좋진 않으세요. 그래서 10일 한도를 가져가시게 되면 제 나이로 하면 3, 4,000원 정도 나오세요. 그러면 2만 원 받고 3, 4,000원이면 나쁘진 않죠. 그래서 1에서 10일 한도로 해서 이번 일당 받아가시는 건데요. 다른 담보하고 다르게 일당은 꼭 고객님과 상의하에 빼셔야 되세요. 이거 비싸가지고 빼줬더니 지가 보험료 줄여달라고 해서 빼줬더니 나중에 무슨 얘기하냐면 야 일당도 안 나오는 보험이 있니? 라고 얘기하세요. 어이없죠. 지들이 비싸다고 그래놓고서. 그래서 일당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신 분들 있으세요. 그래서 일당 빼실 때는 꼭 고객님과 상의하에. 그리고 180일 10일 한도 할 때도 고객님 요거 180일이 아니고 10일이라고 꼭 얘기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대신 상해 입원 일당은요 10일 한도 안 하지 마시고요 180일 한도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 질병하고 다르게 상해, 특히 교통사고 생각해 보시면 합의 때문에 길게 입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허리 다치거나 다리 다쳐가지고 꼼짝을 못할 때는 장기 입원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상해는 비싸지 않으세요. 그래서 상해 입원 일당은 180일 한도로 가져가시는 게 좋으시고요. 상해 담보를 좀 일당을 크게 가져가고 싶으실 때는 요거 두 개 복층으로 설계해 가시면 조금 더 좋으세요. 2만원, 3만원 하면 10일 한도까지는 5만원 받아보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설계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환자실 입원 일당 들어가지세요. 죽기 전에 우스갯소리로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들린다는 곳이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래요. 병원 들어가서 돌아가시게 되시면. 그래서 이 중환자실 입원 일당 넣어주시면 일단 기본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나머지 뇌혈관 허혈성은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넣어주시면 좋고 장기 입원이 가능한 진단이 뇌혈관 허혈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10일 한도 놓고 뇌혈관 허혈성 입원 일당을 180일 한도로 길게 넣어주시면 위험권에 대해서는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설계는 그 고객님한테 맞춰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이렉트처럼 저희 기성복 아니잖아요. 저 위에 77인데 밑에 66 입어요. 저. 그러니까 위아래 다 맞추면 어떻게 돼요? 바지가 헐렁거리는다. 밑에 맞추면 위에 완전 쫄리고 막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맞춤으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희도. 고객님에 따라서 가족력도 다르고 갖고 있는 담보도 다른데 똑같이 넣어주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 고객님에 대한 상황 파악을 하셔서 여기다가 맞춤 설계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일단 들어갔어요. 그 다음 들어가야 될 게 진단비이세요. 저희 회사 좋은 게 뭐냐면 꼭 중요한 암내신 진단 받았을 때만 보장받지 않아요. 진단받기 전 단계인 재활 과정이라든지 치료 과정이라든지 검사 과정에서도 보장을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신데 여기에 보시면 혈전용해라든지 저희 뇌나 심혈 관련돼 가지고 티딱지 같은 거 치면 약물 넣어가지고 용해하는 거 있거든요. 혈전용해 치료비라든지 건강검진 중에 2년마다 건강검진에서 위 십이지장 대장에 용종 발생해가지고 그거 제거하면 1년에 한 번씩 20만 원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험이 뭐냐면 물론 암내심에 대한 큰 보장만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야 나 보험 가입해봤자 받을 일 없더라 버리는 돈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활진단비라든지 자질구레한 거 사실은 보험료 따지면 큰 의미는 없지만 이런 거에서 받으면 이거는 진짜 좋은 보험인 거예요. 그러면 속에 나오는 거고 안 없어요. 한번 받은 데에서는 잘. 그래서 폴립 제거 비용 넣어주시면 좋겠고 암진단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가입 금액은 오늘은 안 하고 담보 설정만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암진단비 들어가시고 유사암 진단비 이제 다 알고 계시죠? 들어가시는데 암진단비는 일반암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거잖아요. 한 번 받으면 소멸이에요. 그런데 유사암은 각각 진단비가 있으세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각각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들어가면 얼마? 4,000만 원이 있으신 거야. 갑상선암으로 진단비 받으면 없어지죠. 그런데 내가 제자리암 걸렸어요. 그래도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11대나 고해감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추가로 내가 좀 간폐나 아니면 고해감, 혈액암, 뼈암, 뇌암 쪽으로 니즈가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복층으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는 것들이세요. 그리고 쭉 보면 위에 보시면 밑에 또 부분암이 있어요. 개별암이 있으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이상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반암 3,000을 넣었는데 위암에 나기는 좀 가족력이 있어. 더 받고 싶어요. 그럼 2,000 넣었어요. 폐에 2,000 넣고 유방암에 또 2,000 넣었어요. 그럼 일반암 위암 걸렸어요. 일반암에 걸렸어요. 그럼 3,000 받죠. 그러고 나서 진단비는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런데 나한테 가장 위험했던 위암이 떡하니 역시나 걸렸어.
그러면 이걸 안 넣었을 때는 없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하나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진단암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별암으로 하나씩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세요. 그리고 재진단암. 옛날하고 다르게 암 진단 받으면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재진단암에 대한 소구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진단암은 2년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 몸에 암이라는 게 아직까지 남아있어. 그게 전이 된 거든지 새로 생긴 거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신생 뭐 그렇게 해서 남아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받아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내 암 들어갔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하시죠? 요거 넣어주시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뇌에 관련된 거 있으세요.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있으세요. 여기서 뭐가 제일 범위가 넓어요? 이제 저희 다 알고 있죠. 뇌혈관이 가장 넓어요. 급성심근경색, 허혈성 있어요. 뭐가 제일 넓어요? 허혈성이 제일 넓어요. 그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화법을 하시면 좋으시겠어요? 고객님께서는 지금 10%도 해당하지 않은 진단을 위해서 보험료를 10만 원씩 내고 계시는 건데 나머지 90%는 어디서 어떻게 보장 받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고객님이 다 된다고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화법을 좀 병행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에 보시면 뇌전증, 심근병증 있으세요. 뇌혈관, 혈혈성은 혈관에 관련된 거고 뇌전증은 뭐예요? 간질을 얘기해요. 간질 같은 경우에는 노후로 갈수록 더 많대요. 그리고 상해로 오는 경우도 되게 많대요. 뇌전증은. 그리고 뭐 심근병증은 뭐예요? 심장 근육에 관련된 진단비이세요. 그래서 혈관에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심근병증, 뇌전증은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저희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활진단비들이 이렇게 쭈루룩 들어가세요.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남자분들은 뭐 전립선이라든지 요로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고 통풍 이런 거, 여자분들도 대상포진이나 통풍 뭐 이런 거 같이 넣어주시면 대상포진만 와도 100만 원 받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전에는 대상포진 진단비 없기 때문에 대상포진 걸리면 입원 안 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어. 실비 말고는. 하지만 이제 진단비 100만 원. 눈으로 오게 되면 얼마까지 받아요? 300만 원 들어가서 400 받으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말기 만성질환. 아까 말기 질환에 대해서는 납입면제 있으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만성질환이 들어가세요. 저희는. 만성은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진단비예요. 특히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엄청 많죠. 만성 호흡기 질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넣어주시면 고객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질환 진단 중에 하나이시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비 이런 거 넣어주시면 도움 되실 거고, 이렇게 해서 기본 질병 진단비만 넣었어요. 암내심에 관련된 것만.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상해는 간단해요. 상해 진단비는 골절하고 화상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근데 골절 나면 저희 뭐예요? 깁스하시죠. 깁스 치료비.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할 때 깁스, 신깁스, 깁스 차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여기는 요양 진단비인데 이거는 목적보험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암내심에 관련된 진단비, 수술비, 일당, 사망, 후유장애가 다 들어가지신 거예요. 여기 가입 금액을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 산출은 따로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필요 기본 담보들은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좋다. 그리고 고객님에 따라서 넣고 빼고가 이제부터 세부 항목인 거지 기본은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에서 다 빼고 상해만 가져가면 상해보험인 거고 상해 빼고 질병만 가져가면 질병보험인 거고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연습은 차맹풀로 해보시는 게 전체적인 설계 연습을 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합보험이라 조금 늦게 끝났고 저희 1분만 더 할게요. 저희 보시면 예재건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 상품? 고혈압 진단 받으면 진단비 나와요. 저희 200만 원. 저도 가족력이 고혈압이에요. 그런데 가족력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90%가 가족력으로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력에 고혈압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기 예재건에서 고혈압하고 당뇨, 여기 당뇨 진단비 안 들어가지죠. 무해지로 가니까 예재건에서 가져가실 수 있어요. 고혈압하고 당뇨 진단비를. 그것만 띡 띄어서 가져가시면 어떻게 되냐. 5년, 6년 정도 보험료 해봤자 한 180만 원밖에 안 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5, 6년 안에 혹시라도 고혈압 진단을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200만 원 받아요. 그럼 내가 낸 돈보다 보장은 크게 그거 받았으니까 이거 해지한금까지 같이 받으면 훨씬 이득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고혈압, 당뇨,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크게 종합보장보다는 그게 최저보험료가 3만 원이거든요.
예제건으로 한번 터치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거기에 혈관 조영술이라든지 MRI든지 PET든지 이런 부분 하실 때 또 추가적으로 검사비를 또 받아보실 수 있는 담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재활까지 다 보장이 되시는 게 예제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설계를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최저보험료 3만 원밖에 하진 않지만 진단비 고혈압 당뇨 진단비 가지고 엄청 괜찮은 담보이기 때문에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한번 터치해 보시면 절대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고혈압 진단비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가족력은 거의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월요일 화이팅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